저희가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예요. 우리 수능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음성이나 이 말투가 조한철 배우인 줄 알았어요. 지금 그분이 옆에서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국회에서도 그런 게 네. 굉장히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 말은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국회 이야기를 상쾌하고 통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국회 상쾌 토크. 안녕하세요, 이덕실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요, 우리 푸드 파이터 아니고요, 푸드 라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지훈 약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또 오늘의 주제를 위해서 이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다둥이 아빠시죠, 김민 아나운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나운서 박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 다둥이 아빠라고 이제 유명한데. 그렇죠. 뭐 제가 일남 삼녀예요. 제 슬하에. 네. 예. 제가 늦둥이를 44살에 낳았거든요. 예. 그래서 미나가 이제 셋째인데 그 막내하고는 10살 차이예요. 10살 차이. 그리고 딸들을 키울 때는 조금 엄하게 키웠는데 네. 이제 제가 나이도 들고 이제 좀 온순해지고 저도 해서 혼을 안 내요,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누나들이 혼을 내겠군요. 누나들이 잡아요. 잡돌이를 해요. 우리 미나가 좀. 제 막내 동생이 저랑 12살 차이 나거든요. 엄마 아빠는 터치를 안 하고 막내니까 네. 형하고 누나가 이제 잡는 거 제가 금기를. 첫째거든요. 네. 그래서 미안하다, 막내야 미안해. 너가 주눅이 들어서 살았던 건 형 때문이야. 미안해. 아니 그러면 푸드 라이터로 이제 약사님이 활동을 하시면 네. 그러면 그 찾아가는 그 음식점에서 대접을 좀 받으시나요? 음식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가면 막 이거 줄 거 이거 더 주고 그렇게 하진 않고, 근데 다 잘 해주세요. 잘 해주죠. 다 잘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제 제 인상이 이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이제 좋습니다. 두 분께서 뭐 국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회 본질이요? 네. 맞아, 국회의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국회의 본질.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면 뭐 법을 만드는 거죠, 뭐 입법. 입법기관. 법을 세우는. 그렇죠. 입법기관이다라고 배웠었고, 그쵸.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궁금함은 그거였어요. 그러면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걸까? 아니면 국회의원 분들이 알아서 법을 만드는 걸까? 혹은 뭐 국민의 의견이 과연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국민이 직접 법과 정책 마련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2025 국회 입법 박람회. 자,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바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국회에서 최초로 이런 입법 박람회를 열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큰 주제 3개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한번 저희가 한번 다뤄볼 주제는 지방 소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방 소멸이요. 지방 소멸입니다. 약사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방 세포를 줄이는 방법, 지방 세포의 소멸, 지방 소멸. 그거 아니었어요? 네, 이거 아닙니다. 네. 지방 소멸. 그거는 다음번에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저출생, 뭐 지방 소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또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다 보면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 폐교가 됐다. 어느 지역의 초등학교가 그것도 초등학교가 폐교가 됐다. 맞아. 그러면 애들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입학할 애들이.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오전 오후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럼 저 그 시대는 시대예요. 네, 맞습니다. 시대긴 네, 한 시대는 또 한 반에 막 5, 60명씩. 근데 지금은 많아야 20명 이래요. 한 반에. 그리고 반이 5반뿐이 안 되고 우리 때는 뭐 10몇 반씩 됐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인구 소멸도 문제인데 지방 소멸은 더 가속화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의견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이런 기가 막힌 방법인데 왜 사람들이 모를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 입법 박람회가 열린다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처음으로 국회 입법 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입니다. 국회 입법 박람회가 국민 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립니다. 날씨도 좋을 때잖아요. 그때 그냥 나들이 하듯이 와서,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데가 있대 한번 가보자. 그 잔디광장 너무 좋거든요. 이 입법 박람회에서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 3개를 꼽자면 이건 것 같습니다. 일단 기후 위기 극복,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이야기 나눌 지방 소멸 대응, 그리고 민생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국회 입법 축제로 꾸며집니다. 예. 그럼 국민들이 네. 직접 거기 입법 박람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참여가 또 가능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국민과 국회, 어. 정부, 지자체 같은 이런 여러 단체, 다양한 주체가 함께 모여서 실제로 입법 정책 사례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고 네.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딱 이야기를 듣고서 이 생각했어요.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다. 이렇게 아까 누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이 국회의원분들, 국회의원분들이. 국회에서도 그런 게 네.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예. 사실상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이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 사실 굉장히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 말은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이제 잘 돼야죠. 음. 소통의 장이 돼야지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갔을 때 분위기 좀 부드럽게 이렇게 되려면 뭐 최소한 맛있는 커피, 차, 네. 그다음에 간단한 뭐 이렇게 다과. 다과라도 네. 좀 제공을 해주신다면 좀 이렇게 부드럽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다을 제공하는 걸로. 아, 자, 그럼 지방 소멸이 와닿는 타이밍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와닿으시는 것 같으세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방소멸하면 뭐 학교가 폐교되는 거 맞아요. 그런 것들인데,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요, 예, 지난 3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 288개 시군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멸이라고 했을 때 네. 인구가 주니까 주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이 들기도 다 해요. 그게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결국 부모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집값이 많이 오르는 곳을 보면 학원가가 좋잖아요. 그러네요. 네. 아이들 교육이 가장 큰 부모들이 생각하는 1순위로 고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겠죠, 부모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인구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고령화가 또 되겠고, 또 그런 곳에는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 지자체에서는 세수도 감소하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재정 자립도라는 것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예. 네. 약사님 보실 때는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평소에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인구 소멸에 대한 걸 사실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우리나라가 조회수가 진짜 많은 동영상이 네. 한국은 없어질 거다. 소멸한다. 한국 소멸한다. 그런 동영상이 되게 그래요? 조회수가 엄청나요. 어. 이게 이제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잘못하면 진짜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유가 뭐냐? 일단 수도권으로 너무 몰린다, 인구가. 그러니까요.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수도권에 가서 애를 낳으려고 그러면 그런 양육 비용이라든지 돈이 많이 비싸죠. 드니까, 집값부터. 네. 그래서 안 낳고, 그러니까 이제 출생률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한국은 소멸할 거고. 지금 우리나라만 유독 좀 심한 걸까요? 아니면 지금 수도권 집중하는 이런 현상이 세계적인 현상일까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수도권 집중도 1위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안 좋은 거 좀 1위가 좀 몇 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 OECD 우리가 좀 탈퇴를 해야 된다. 순위가 맨날 꼴찌인 게 너무 많잖아요. 탈퇴하면 뭐 순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교가 좀 대상이 좀 안 좋네요. 사실. 그러니까. 아니 저도 어디 가서 동안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오늘 박찬민 아나운서 옆에 앉아 있으니까 이거 괜히 왔네. 그나마 OECD가 좀 이렇네. 이게 문제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50.7%가 수도권, 서울, 경기 등에 거주를 하고 있대요. 네. 50.7%예요. 7%. 예. 50% 이상입니다. 네. 자, 경기도 사세요?
저는 3번 살아요. 수지하고 뭐 너무 가깝죠. 경기도면 저희 경기도민입니다. 서울 시민이시죠? 네, 서울. 네. 이거 서울 사시는 분이 이런 거 방송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 지방 소멸하고는 지방. 관련이 없어요. 경기도는 지방이라고 하면 또 안 됩니다. 아니 뭐 근데 그런가요? 네. 경기도 홍보대사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제 고려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약사님은 지방으로 왜 안 가십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왜 수도권에 살고 싶어 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일단 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차이가 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다쳐가지고 응급실 가야 된다. 심장 쪽에 무슨 발작이 온다든지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병원까지 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병원을 찾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지방에 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자란 지방에서 나가지고 큰 그런 성인이 있다면 네. 어떻게 해서든지 대도시로 가고 오고 싶겠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맞물리네요. 악순환 고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 문제와 의료 문제.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있으면 교육 문제. 그 연세가 들면 들수록 뭐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의 문제가 돼서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해외 사례 중에서 혹은 이제 생각하신 것 중에 이런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 싶으신 게 혹시 있으실지 궁금해요. 보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유로 주택이라는 게 있대요. 그 1유로만 주면? 네, 그러니까 사실. 지방 정부들이 그 지방 소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빈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빈집을 1유로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판매예요. 네. 렌탈도 아니고. 그런 정책이 있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 시스템 뭐 이런 거를 지방이라고 또 너무 낙후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AI 기반으로 뭐 진단 보조 시스템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의료비 절감 뭐 이런 것도 접근성을 좀 높이고, 호주도 뭐 그런 면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대도시에서 3시간, 4시간 떨어진 거리에 사는 그치.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네. 어떻게 가요 병원 갈 때? 그런 타야 경우에는 되나? 사실 비대면 진료를 해야 될 수 있죠. 결국은 해결책 중에 하나는 이제 결혼 관계가 아니어도 아이를 낳으면 그냥 그걸 인정을 해줘야 그런 게 조금 그 하는 프랑스가 사람- 그렇던데요? 네. 프랑스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 제도 자체를 이제는 좀 쉽게 만들어줘야 된다. 결혼 자체.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런 것도 그렇죠. 좀 저출산이나 지방 소멸의 문제는 젊은 분들이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또 윤리적으로 무슨 뭐 결혼을 해야지만 아이를 낳은 걸 인정해주고 이게 다 만들어 놓은 게 위의 세대인데 법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회 변화를 너무 못 따라간다. 약간 생각해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는 건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업 지원 프로그램 당연히 있죠. 청년들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해주기도 합니다. 공공의료기관 설립하고 원격 의료 서비스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보시기에 아쉬운 부분도 쓴소리 한번 해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거를 실행하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잖아요. 문제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편다는 것이. 네. 그래서 이런 입법 박람회라는 게 엄청 필요한 거예요. 수요자가 원하는 걸 듣고 수요자의 관점에서 이 정책을 만들고 그걸 시행을 해야 이게 성과도 있고 돈이 투입이 돼도 효과가 있고 어렵게 세금을 쓰는데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유용하게 쓰면 좋잖아요. 그죠? 실질적이고 네, 실제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한테 지방에 가서 3년만 살아보겠냐고 누가 그러면 당장 되게 막막하잖아요.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림이 생각보다. 예.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약간 제대로 된 홍보를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입법 박람회 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또 홍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우리의 인사이트가 넓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지방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나눴고 사실 이번 국회 입법 박람회에서는 두 가지 또 다른 주제, 커다란 주제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있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관한 이야기가 하게 됩니다. 입법 박람회 내용이 어떤 건지 저희가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꼭 참고하셔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기다리셨습니다. 네, 이 영상 국회 입법 박람회에 대한 응원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선물 때문이 아니라 꼭 오시면 또 좋겠습니다. 오늘 저도 함께... 달아도 돼요? 댓글? 그럼요, 당연하죠. 오늘 함께 해주신 박찬민 아나운서님과 우리 정재훈 약사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쾌하고 통쾌한 한반 토크, 토끼 상쾌 통쾌.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